아무 조용히 하세요. 민중기 특검은요, 본인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금감원장이 엊그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당시 법에 저촉된 8명을 고발한 적이 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고검장님. 예.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안 되죠? 수원지 고검장님. 네.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되죠? 생각합니다. 네.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님.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검찰 출신인 점에 비춰 보아서라도 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헌법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싶어서 후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남부지검 검사장님. 예.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법부와 또 일부 검찰 간부들과 다른 내란을 그대로 인정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숙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파면됐고 이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 사범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지검장님? 예,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여기에 내란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한덕수, 두 번째가 대법원장, 세 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번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섯 번째가 김용현 국방장관, 여섯 번째가 조태용 국정원장, 일곱 번째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분들은 을사오적처럼 내란 실적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서울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특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우두머리한테 면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성경, 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고검장님.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자, PPT 올려주세요.
우리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1조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조성하고 있다. 전환길입니다. 다음.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정일이 친딸이다. 제가 6.15 특사를 했을 때는 뭐 유명한 탤런트를 특별기에 싣고 평양 가서 김정일에게 수청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김현지 부속실장이 월북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장님 한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기밀문서를 북한 여권 발견을 찾아냈다. 찾은 적 있어요? 안 했으니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남편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런 적 있어요? 중앙지검장님. 예, 없습니다. 없죠?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라인이 붕괴가 시작됐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가관은 캄보디아 조폭에 박지원이 개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성한 국회 국감장에 김현지를 출두시키자 이거예요. 6개, 7개 상임위에서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요. 김대중 정부 때도 총무비서관이 여성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그 총무 청와대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사실 박지원 얼마나 많이 많았어. 그런데 이런 정치권의 유언 비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언 비어 가짜 뉴스를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예,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언론의 자유에도 취재 자료의 왜곡이나 조작 등은 언론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어떤 특정 그 보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악의적이고 또 허위의 사실을 담은 형태의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정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전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고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촉발되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네, 엄단을 해야 된다고 남편이 있고 저도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속실장은 국회에 여야가 합의해서 부르면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러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질을 스스로 낮추는 길이다 해서 저는 출석을 반대하는 겁니다. 남부지검장 예, 김범수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무죄 판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문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재판장이 별건으로 그렇게 잘못했고 날조를 했고 또 그 사람을 남부지검에서 봐줬다고 하면은 김범수 회장이 무죄가 됐다고 하면은 항소할 거예요? 판결문과 증거관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현재 검토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간섭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1심 무죄율이 거의 6천 건이 됩니다. 5,8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검찰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무죄 나오면 그건 피고인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하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기소 수사 분리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검찰에서도 수사를 경찰로 넘겨주는 것을 환영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은 수사하기 싫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해서 가져오면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그러한 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지 말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고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그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생 침해 범죄, 즉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지금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이. 아직은 입법권을 존중해야죠. 아직은 그렇게 안 된 것 글쎄 같습니다. 나머지 1년간은 내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통과된 부분은 공소청 설치와 지금 이 전체 수사 구조에 관한 것들을 틀을 잡아 주셨고요. 향후 1년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권한들을 갖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1년간 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